저는 2013년부터 약 300명이 넘는 합격생을 배출해왔고요. 그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그리고 합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컬러리스트 자격증이란 색채 분야 업무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색채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유행인데 나도 퍼스널 컬러를 배우고 싶은데 단순히 쿨톤, 웜톤만 알아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겠죠. 이렇듯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첫 번째로는 모든 분야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좀 갖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채용 시에 가산점이 붙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할 때 좀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산업기사와 기사의 자격 요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기사를 먼저 보게 되면 산업기사는 2년제, 3년제 대학교의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또는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또는 관련 직무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련 학과와 그리고 관련 직무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큐넷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컬러리스트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컬러리스트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컬러리스트 시험은 1년에 3번으로 1회차, 2회차, 3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00문항에 60점을 받아야 합격이고요. 필기시험이 합격을 했다면 그 다음에 실기시험으로 넘어갈 거예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와 기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산업기사의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와 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사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와 기사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는 점은 동일하고요.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컬러리스트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컬러리스트 필기시험은 산업기사와 기사 같이 동일하게 1과목 색채 심리 마케팅, 2과목 색채 디자인, 3과목 색채 관리, 4과목 색채 지각론, 5과목 색채 체계론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목당 20문제씩 총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이고요.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는 필기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들은 꼭 오답 정리를 통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교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교시는 쉽게 말해서 물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물감을 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요. 50점, 1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1교시에서는 페이지가 2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물감을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색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안에 그라데이션을 완성을 해주는 문제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시되어 있는 3가지의 문제를 보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붙여주는 조색 3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산업기사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봤을 때는 2시간 30분 동안 완성하기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제한된 12가지 물감을 가지고 완성하기가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1교시가 끝나고 나면 2교시 시험으로 넘어갈 건데요. 2교시는 1교시랑 다르게 색종이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교시도 동일하게 배점은 50점, 배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2교시는 총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내가 색종이를 5칸을 고른 다음에 색종이를 붙이고 그 옆에 배색 의도를 작성하는 1번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는 10칸 제시되어 있는 키워드를 보고 10개의 색종이를 골라 붙이고 그 다음에 배색 의도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3번 문제는 1번 문제, 2번 문제와 다르게 정해진 칸수는 없지만 문제를 읽은 다음에 색종이를 고르고 정해진 면적 비례에 맞춰서 면적 분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배색 의도까지 작성을 해주는 게 여기까지의 첫 번째 페이지고요. 4번 문제 또한 3번 문제처럼 정해진 칸수는 없지만 4번 문제는 주조, 보조, 강조에 의해서 색을 골라야 되고요. 색을 골랐다면 면적 비례를 통해서 면적 분할을 하는 점은 똑같고 그러고 배색 의도까지 작성을 하면 산업기사 2교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산업기사 2교시도 동일하게 2시간 30분 동안 2페이지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2교시도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는 있어도 문제를 읽고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색을 골라야 되고 그거에 맞게 또 배색 의도를 작성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사 실기시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사는 산업기사와는 다르게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사용을 해서 2시간 동안 2페이지를 완성을 하면 되고요. 배점은 50점짜리 배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시되어 있는 색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 2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제시되어 있는 색을 똑같이 조색을 해서 붙이는 2문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2시간 동안 완성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제한된 12가지 물감을 사용을 해서 완성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가게 되면 2교시는 물감이 아닌 색종이를 사용을 해서 1시간 2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페이지는 한 페이지지만 점수는 20점 배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요. 1번 문제는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배색을 한 뒤 그 다음에 면적 비례에 맞춰서 면적 분할을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색을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배색 의도를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키워드를 파악한 다음에 주조와 보조와 강조의 면적 비례에 맞춰서 면적 분할을 한 뒤 배색 의도를 작성해주면 되는 2교시 감성배색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1시간 20분 동안 완성이 돼야 되는데 기사는 생각보다 2교시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많이 당락이 되기 때문에 2교시는 1시간 20분 동안 여기까지 완성을 하려면 충분히 많은 키워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색종이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배색 의도를 작성해야 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3교시는 물감도 아니고 색종이도 아니고 컴퓨터실로 이동을 해서 한글 문서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보는 파트입니다. 시간은 2시간 20분 동안 시험을 보면 되고요. 배점은 30점 배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실로 이동을 했을 때는 먼저 한글 파일 2페이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주제를 읽고 나서 그에 따른 시장 환경, 그리고 컬러 트렌드, 그 다음 소비자 분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내가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컨셉, 그리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되는 한글 문서 파일을 작성을 해준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앞장에서 내가 계획했던 컨셉에 맞춰서 색을 입히면 되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3교시는 2시간 20분 동안 완성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한 파트는 아니긴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시장 환경, 컬러 트렌드, 소비자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파트예요. 여기까지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시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는 화방 혹은 인터넷에서 편하게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중고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료 상태만 괜찮다면 중고로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러리스트 전용 알파 포스터 물감입니다. 포스터 물감은 튜브형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간편하게 짜서 사용을 하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튜브형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2색으로 한 세트만 구매를 하면 실기시험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화이트 혹은 블랙 아니면 본인이 좀 많이 쓰는 색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100ml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5호 사이즈의 납작붓 8자루를 준비를 할 거고요. 8자루를 준비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색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8자루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8자루를 준비를 했다면 8자루 기준으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검정, 하양 이렇게 8가지 색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붓을 사용하는 색을 나누는 이유는 붓을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감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조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붓은 8개로 나눠서 사용을 할 거고요. 붓을 표시를 할 때는 네임펜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 색종이로 조그맣게 붓 끝에다가 표시를 해놔도 괜찮아요. 종이 팔레트는 제조사와 사이즈는 무관하지만 너무 엽서 사이즈처럼 작은 사이즈거나 팔절지 사이즈처럼 너무 큰 사이즈만 아니면 사실 어떠한 사이즈로 구매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으로는 물통인데요. 물통은 칸이 나뉘어져 있는 걸로 준비를 하면 좋고요. 칸이 나뉘어져야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조색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많이 쓰기 위해서 칸이 나뉘어진 물통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180g의 캔트지가 제공이 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할 때는 따로 캔트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다이소에서 파는 170g의 스케치북을 준비하는 게 시험 전까지 넉넉하게 쓰기 좋을 거예요. 꼭 180g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180g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두께로 맞춰서 준비를 해주세요. 캔트지를 준비를 했다면 강의를 듣기 전에 2cm에 맞춰서 재단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KS 표준색 155 색종인데요. A와 B의 차이점은 사이즈의 차이인데 B 사이즈를 구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실기시험 전까지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에 나와 있는 색종이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2교시 감성배색을 연습할 때는 종이나라에서 출시되는 색종이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톤과 색 이름을 외우거나 시험장에 가져갈 때는 꼭 KS 155 색종이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가위, 풀, 커팅 매트 30cm 자, 커터칼 등등 오려 붙일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고요. 강의에서는 학생이 빵빵자를 사용을 해서 재단을 하지만 2025년 3월 기준으로 시험장에서는 빵빵자를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빵빵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수정 테이프처럼 생긴 양면 테이프를 준비할 건데요. 양면 테이프가 필요한 이유는 깔끔하고 빠르게 부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는 답안을 작성할 때 수정할 땐 꼭 수정 테이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양초를 준비할 건데요. 양초를 준비하는 이유는 물감을 시간 안에 빠르게 말리기 위한 도구로 필요하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드라이기를 지참하라고 되어 있지만 드라이기는 소음 등의 문제 때문에 거의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요. 그 대신에 양초 혹은 핫팩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양초 사이즈는 딱히 상관은 없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캔들로 되어 있는 양초는 점점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캔들류의 양초만 빼고 사이즈 상관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물티슈는 시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위해서 꼭 물티슈를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재료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요. 다음 2강부터는 재료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1강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